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놀랍게도 70%가 자사의 블록체인이 아닌 경쟁사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리플 USD의 총 발행량 2억 9천만 개의 토큰 중에 약 9,400만 개의 토큰만이 XRP 레저에 존재하며 이는 전체의 3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1억 9,900만 개의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로 리플이 자사 생태계를 넘어 멀티체인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늘 93,000달러, 94,000달러를 터치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상승세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미국 규제 환경의 실질적 변화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애트킨스의 경우는 취임 선서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고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내 임기 최우선 과제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애트킨스 위원장은 이전 캔슬러 전 위원장의 엄격한 규제 기조와는 달리 SEC의 방황을 멈추고 의회가 정한 핵심 임무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자본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EC 수장 인선은 암호화폐 시장이 명확한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트킨스 위원장에 대해서 가상자산 혁신자들이 규제 확실성과 명확한 규칙을 절실히 필요하는 시점에 SEC를 이끌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불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도 제도권 내 암호화폐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과거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취했던 신중하고 이 거리를 두는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요. 이 미국 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현실적 영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SEC와 연준이라는 미국의 두 핵심 금융 규제 기관이 동시에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은 앞으로 제도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은 약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XRP는 7.6%, 솔라나가 7.8%,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 체인링크 등의 경우는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장의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위험 자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전면적인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리플사가 미국 내 은행업 인가를 위한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XRP 지지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트는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는 암호화폐 기업 명단에 리플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큰 놀라움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고, 팍소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리플은 그 명단에서 빠져 있는 거죠. 이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략적으로 신청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플의 전략적 방향성이 은행업보다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 확장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리플의 경쟁자인 서클이 서클 결제 네트워크 즉 CPN을 공식 출범시키며 국제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클은 USDC와 EURC를 활용한 이 CPN을 통해 송장 결제, 해외 송금, 기업 자금 관리, 프리랜서 대금 지급 등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빠르고 저렴한 국제 결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히 20곳 이상의 초기 파트너사와 협업을 진행 중인데 도이치뱅크나 산단테르뱅크, 스탠다드 차타드, 소시에테럴 제네랄 등 이제 이름만 들어보셨어도
충분히 알만한 이 대형 금융사들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국제송금 네트워크 이 리플 페이먼트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동시에 리플의 XRP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가 미국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XRP 선물 계약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는 정식 파생 상품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자본 효율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XRP 선물 계약은 10,000개의 XRP 단위의 표준 계약과 500개의 XRP 약 $1,000, 현재는 $1,000 상당의 단위의 리테일 전용 이 나노 계약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됐는데, 이는 솔라나와 헤드라 선물 계약에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최신 암호화폐 선물 계약입니다. 이 미국 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XRP ETF 출시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자산 운용을 시작으로 카나리 캐피탈과 MEMX, 21쉐어스, 위스덤트리, 코인쉐어스, 그레이스케일, 튜크리움, 프랭클리 템플턴, 프로쉐어스 등 쟁쟁한 투자 기업들이 XRP ETF 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운용 자산 50억 달러를 자랑하는 비트와이즈 자산 운용에 참여는 기관 투자자들이 XRP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XRP ETF 승인이 이 자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XRP 시장 진입이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이 자산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이 중요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건데, XRP ETF의 최종 승인은 아직 불확실하고 시장 상황 역시 예측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이 상승한 가격은 언제든지 급격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EC가 2023년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에 해당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으나, 이러한 이원적 판단이 앞으로 어떤 규제적 함의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XRP의 가격 움직임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핵심 시장 지표 중 하나인 XRP의 볼린저 밴드 폭이 2024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라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지는 현상은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후 강력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매도세 이후 좁은 폭의 밴드가 형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나 XRP와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XRP가 기술적 반등 신호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3 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의 골든 크로스 형성 가능성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채택 확대, 그리고 ETF 승인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XRP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1월에 급등 이후 2월과 3월에 조정을 겪었으며 4월 들어 2.06에서 2.09달러 범위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오던 XRP는 현재 2.2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1232억 7천만 달러로 24시간 기준 7.69% 상승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10억 5천만 달러로 다소 감소해 시장 내 신중론도 함께 감지되고 있는 중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플 USD의 70%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리플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는 리플이 자체 블록체인인 XRP 레저를 넘어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유니스왑, 아베, 커브, 메이커다와 같은 기존 디파이 플랫폼에 즉시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거래, 대출, 스테이킹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은 이전부터 멀티체인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리플 USD의 이더리움 배치는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의 최근 동향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93,000달러, 94,000달러를 터치하며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XRP는 24시간 동안
8%가량 상승했고 2.2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세 번째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중 70%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10개 이상의 자산 운용사가 XRP ETF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SEC의 신임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와 주류 금융으로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죠. 이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임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은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술주의 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라며, 비트코인 가격 반등세는 고점 대비 20% 넘게 조정받는 나스닥 지수의 저점 탈피 혹은 반등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신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가 아니라 기술주와 연동된 금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별 상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온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강세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앞으로 리플이 지금처럼 경쟁사의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는 멀티체인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국 자체 생태계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시나요? 특히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리플의 전략적 의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